네,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이수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눈에 띄는 법원 판결 내용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저도 그 보도해드린 기억이 좀 있는데요.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편에 비행기표를 바꾼 거 아닙니까? 지금 혹시 수천만 원의 배상을 좀 물게 됐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항공법상 이 잘못된 사람이 특히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비행기를 탔을 경우에는 네. 미립국에 해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반드시 회항을 시켜야 되고, 회항을 시키게 되면 짐작을 시켰지만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행에 필요한 뭐 연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승객들한 배상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항을 하게 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실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네. 법원에서 이런 정도에서 서로 합의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일정한 화해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네. 그걸 제시를 한 겁니다. 그 금액이 2,500만 원 가량이고 네네. 그거를 당사자들이 서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판결이나 마찬가지로 결론이 나는 거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원래 청구했던 금액의 당부를 놓고 재판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보면 법원에서 작년 10월에 당초에 이제 업무방해 혐의, 그러니까 비행기를 회항하게 한 그런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이 났다 하던데 지금 보면은 뭐 항공사도 사실 책임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 손해액은 6천만 원이 넘는데 네네. 조정 금액이 2천만 원이 넘게 나온 거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몰랐던 거죠. 우리 왜 비행기 탑승을 하면 마지막 그 탑승구 들어갈 때 네. 그 여권하고 비행기표를 보는데 좌석 한 번씩 확인하잖아요. 예, 대조를 안 해본 거죠. 여권하고 제대로 대조를. 네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은 제대로 제대로 탄 게 아시아나 항공은 잘 탔고 그다음에 제주항공에서 걸린 거예요. 네, 이게 네. 바꿔치기 한 게. 그런데 이 소송을 제기를 한 거는 아시아나 항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승객 두 사람은 우리가 바꿔치기 한 거는 잘못도 있지만 아시아나 항공에서 제대로 확인만 했었으면은 그렇죠. 우리는 못 탔다. 이런 걸 이제 보통 과실상계라고 얘기를 네. 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잘못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의 판결이 아니라 조정위원이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다라고 네네. 해서 조정안을 낸 겁니다. 네네. 예. 만약에 이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이걸 뭐 다른 단계가 또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이 실제로 손해인 게 얼마냐 예. 더하기, 그러면 실제 손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다 네. 손해입니다. 그러면 항공사가 잘못한 비중은 얼마고 네. 우리가 그 다 두 사람이 잘못한 비율은 얼마냐. 마치 우리 교통사고 때 네네. 양쪽에서 충돌을 일으켰을 때 잘못 따지지 아, 않습니까? 예,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걸로 따져가지고 네. 실제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그냥 일반 그 좌석 버스 이렇게 자리 바꾼 것도 아니고 비행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판이 좀 커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다른 판결 기사 하나 좀 볼게요. 모르는 여자 쫓아가서 몰래 카메라 찍은 2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2심과 다르게 대법원은 좀 무죄를 취지에 판결을 했다고 하던데 어쩌다가 법정에 서게 된 건가요, 이 친구들은? 원래 이제 한 남성이 네. 여성을 좀 따라갑니다. 여성을 따라갔고 네. 엘리베이터 안까지 쫓아가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을 찍는 소리를 듣고 여성이 이 남성을 신고를 했는데 네, 네.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의 카메라에 한 50여 장의 사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특히 네. 모르는 여성을 찍은 사진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48장가량은 이게 그냥 얼굴이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신체 특정 부위라든가 노출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1심, 2심에서도 무죄였고요. 네.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아니 이 경우에도 이 여성이 공포심을 느꼈고 성적 네. 수치심까지 느꼈고 자기가 카메라에 찍히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법원에서 1심, 2심 법원에서도 이거 한 장만큼은 유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걸 뒤집은 게 네. 어떤 특정 부위가 강조되지도 않았고 네. 노출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 이게 이 남성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의 사진만을 놓고 봤을 때는 성추행이라고 보기는 이걸 어렵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주장하는 성폭력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 아, 않느냐라고 예, 예.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보면 요즘 핸드폰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늘리면 늘릴 수도 있잖아요. 화질도 굉장히 좋아서 특정 부위만 이렇게 캡처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중요한 거는 대법원 판결이라는 거죠. 네네. 대법원 판결은 이제 이후 하급심들에 대해서 기준이 된다는 네네.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이 피해 여성의 경우에는 레깅스 차림이었어요. 아, 레깅스 예. 차림이라는 게 이렇게 하반신이 쫙 붙는 그 달라붙는 스타킹 옷이죠. 같은 그런 예, 거죠. 예. 그거에 긴 티셔츠를 입었다고 하는데
하는데 저는 아마 여기서 이제 그 성폭법에서 보면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아주 특정 조건이 예,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그럼 노출이 안 됐다 그러면 살색 스타킹은 그럼 노출로 봐야 되냐 안 해도 되는 거냐? 네. 저는 이제 여성이면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레깅스 차림이라는 거는 그 하반신의 그 라인이 다 그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예. 다. 그럼 저는 저런 건 성적 의도가 있고 그 사람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주민 줌아웃하고 뭐 이렇게 학대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충분히 저는 성폭법에 네. 그 유죄 취지가 나와야 했던 거 아닌가. 네. 근데 이게 하급심에서도 이 사건의 경우에 1심에서 무죄가 됐고 2심에서는 또 벌금 100만 원이 됐다가 네.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 취지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법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모호한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좀 대법원에서 이렇게 좀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요새 보면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이런 그 몰카 범죄와 관련해서 네. 좀 무죄 판결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두 가지 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기준이 모호하다는 건 일관성이 없다는 거고.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미약한 기준입니다. 네. 처벌에 대한 미약한 기준 지난해 2월달 판결 한번 보면은요. 이 대법원에서 허리가 일부 드러난 여성, 네.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여성을 촬영을 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 이유가 지금 좀 말씀하신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전신을 촬영한 경우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촬영했다 하더라도 무죄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요즘은 이게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자, 이런 기준은 과연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아마 법이 이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이 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예전에 보면 지하철에서 몰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여성들에게 주의하는 표현으로 썼다가 한번 지적을 받고 또 반대로 이제 몰카 범죄는 뭐 처벌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적인 인식도 좀 많이 바뀔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또 바뀌어가기는 하는데 네. 또 법과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이라든가 법원에서는 현재 있는 법으로 판결을 하는 네, 거기 네.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법감정이라든가 네, 그것도는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네, 네. 어떤 판결에 대해서 좀 네, 사회적 네. 이견이 이렇게 제출되는 경우가 뭐 왕왕 있을 수밖에 없죠. 네네. 근데 보면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는 성추행의 의도,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은 처벌이 되는 부분이 좀 강하게 좀 어필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성추행에 있었어도 대법원에서도 네. 여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뭐 몸의 어떤 부분을 만졌느냐, 네. 그 주변에 뭐 어떤 정황 같은 것들이 어떤 상황하에서 그런 문제를 나왔느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따지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이 남성이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네.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게 조문 자체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는 건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멀리 떨어진 데서 그냥 여성을 촬영을 했는데 그거를 주민이나 줌아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다고 해서 네네. 다 이것이 그 조문에 해당된다고 보게 되면 네. 그냥 길 가는 여성을 그냥 촬영만 해도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고민이 있는 거고 이게 멀리서 찍었다고 해서 네. 성능이 아무리 좋은 거라고 했을 때도 그냥 정상적으로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에서 찍은 거랑 예를 들어서 좀 아랫부분에서 뭐 스커트 같은 것을 입은 여성을 밑에서 바라보면서 촬영을 했다가 이런 예, 거는 예. 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조금씩 엄격하게 따지되 네.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이 네. 너무나 쉽게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바뀌었다면 네. 조금 다른 법률을 만들어서 네, 네. 그러니까 이 성폭력 범죄 특례법은요 5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부 20년까지도 가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좀 중범죄로 다룰 범죄와 네. 그렇지 않은 정도인데 분명히 피해가 있는 경우라고 네, 좀 네. 나눠서 좀 생각을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법적으로 좀 분명히 보완될 필요가 네. 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다음 사건도 하나 좀 알아볼게요. 뭐 초등학생 요즘에 아이들 사건 너무 많은데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에게 흉기를 찔렀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네요. 글쎄요, 그 아버지가 이제 아마 저 남매를 두고 있나 봐요. 예. 위에 이제 그 피해 중학생 아들이 있고 그 아래 초등학생 그 딸내미가 있는데 네. 지금 딸이 어디 캠프를 간다고 그래서 뭐 도시락을 싸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뭐 심부름을 시키는 걸 네. 말을 안 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순간 욱해가지고 네. 칼로 아들의 겨드랑이와 허벅지를 찔렀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욱해서
행위치고는 네. 너무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거 네. 칼로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근데 이 당시에 범행 당시에 그 소주 네. 반병을 마신 상태라고 하는데 네. 뭐 술이 아주 약한 분 아니면 소주 반병을 가지고 만취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죠. 근데 이 가족이 최근에 아마 아내하고 지금 별거를 하면서 네. 좀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지금 너무 그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한 이 자녀라는 거는 굉장히 약한 존재잖아요. 그 약한 존재를 상대로 해서 분풀이식의 이런 범죄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네, 네. 이런 심리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금 뭐 이수 변호사 말씀하셨지만은 술 먹은 상태라고 하니까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보통 법정에 가면 술 취해서 심신이 미약해서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슴하고 허벅지면은 분명히 위험한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그럼요. 처벌 받을까요? 아니 이 경우는 저 특정 문제 가중 처벌 등에 의해서 흉기 등 상해로 분명히 가야 되고요. 네, 네. 소주 반병 마셨던 이유로 심신 감경을 해준다? 네. 그렇게 보일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냥 술 마셨다고 해서 깎아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네.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자기가 하는 행동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인지하지 못할 예, 정도의 예. 상태라는 걸 네. 엄격하게 입증했을 때야만 감경 사유가 되니까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의 경우는 심리치료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잘해서 심리치료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자녀가 2명이나 있고 양육을 앞으로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네. 정신적인 문제도 분명히 같이 고려를 해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관련 대답은 여기서 나눠보고요. 이 시각 들어온 간추린 소식 듣고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